양자 컴퓨터.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들을 때마다 뭔가 마법사의 도구처럼 되게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 마법의 비밀을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GPU랑 비교하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GPU입니다. 게임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까지 그 능력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GPU조차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복잡함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딱 핵심을 짚는 건데요. GPU는 단순 계산을 하는 학생 10,000명이 동시에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처리나 AI 학습에 아주 그냥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찾아야 할 길이 하나도 아니고 1조 개라면 어떨까요? 학생 한 명당 1억 개의 길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이제 속도의 문제가 아니죠. 거의 인류의 일생을 다 바쳐도 끝나지 않을 계상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양자 컴퓨터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이지 마법 같은 새로운 동전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 회전하는 동전이 핵심입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비트는요, 앞면, 즉 1, 아니면 뒷면, 0, 결과가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큐비트는 맹렬하게 회전하는 그 순간처럼 앞면과 뒷면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마법 같은 상태를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슈퍼포지션이죠.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큐비트는 기존 컴퓨터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그럼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이 복잡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차이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CPU 박사님은 너무 답답하고 GPU 학생 군단은 빠르긴 한데 길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마법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가능성을 그냥 한 번에 싹 다 탐색하고 정답만 콕 집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의 진짜 힘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의 게임 로딩 속도를 막 빠르게 해주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이 기계는요,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처럼 기존 컴퓨터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문제, 그러니까 수백 년이 걸려도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궁극의 특수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두 기술의 특징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점이 정말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지죠? 비유부터가 다르잖아요. 10,000명의 학생 군단 대 분신술을 쓰는 마법사. 기본 단위는 0 또는 1인 비트와 0이면서 동시에 1인 큐비트. 그러다 보니 잘하는 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GPU가 그래픽이나 AI에 강하다면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같은 정말 거대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차이는 바로 저 마지막 작동 온도입니다. 영하 273도. 이게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거든요. 말 그대로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온도예요. 왜냐하면 큐비트라는 게 너무나 섬세하고 예민해서 아주 작은 열이나 진동에도 그 마법 상태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사실상 거대한 초강력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기술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우리 세상에 미칠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통째로 바꿀 만한 잠재력? 아닌가요? 특히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에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분자 단위의 상호작용을 양자 수준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걸리던 발견의 시간을 단 몇 달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강력한 힘에는 조금 무서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비밀번호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양자 컴퓨터의 창을 막을 양자 내성암호라는 새로운 방패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건 아직 진행 중인 미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랑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에는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2029년에는 오류 없는 실용적인 모델의 등장을, 그리고 2030년대에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두 놀라운 기술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GPU와 양자 컴퓨터는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협력하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미래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은 아마 이 두 친구가 한 팀이 되어서 풀어낼 겁니다. 지금은 이게 먼 미래의 마법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고 다음 양자 시대의 마법사는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이 그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호기심의 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